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e took those on board. In return, he made clear it was important to him that when that time came, when those objectives have been achieved, that he in return would receive economic help.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이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요구사항 이번에 공개된 게 처음인데 이 시점에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 협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서 그렇죠. CVID식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회담 자체가 무산되거나 또는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전달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북한 쪽에 체제 안전 보장과 어떤 경제적 보상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CVID식으로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북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경우에 사실 이 여러 가지 그 책임론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인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이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의 시진핑 위원장과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주석과의 만남 때문에 어떻게 일정 부분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두 번 만난 이후에 북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졌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고 나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에 한국 기자단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잘 나가다가 상당히 그 엇박자가 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국 쪽에서 경제적 보상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의심 자체는 합리적으로 봐도 되겠죠? 네, 뭐 신빙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이제 중국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죠. 첫 번째 방문. 그때 방중이죠. 그때 얘기를 분명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린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핵심은 뭐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동시적 단계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 이걸 우선 얘기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그게 완전한 비핵화든 뭐든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그 중국 측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두 가지 북핵 해결 로드맵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쌍중단이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하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하면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이 그 북한의 핵폐기를 동시 진행하자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꼭 동시적 단계적을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네요. 한 번에 선언은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은 북한식으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확고하게 간다라면 그것도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북한의 전략상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는 예.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요구한 게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CVID만 확실히 된다면,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뭐 영구히 이제 사라진다면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핵화가 확실하다면은 사실 미국이나 북한이 얘기하는 게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외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과연 북한이 만족할 거냐는 사실 이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북한이 얘기했을 때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모호합니다. 이건 그동안 북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해왔던 걸 추론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예. 지원에서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보다는 예. 2005년에 예.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맞게 일정한 보상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고 이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행 방안인 2.13 합의가 채택된 게 1년 6개월 후에 채택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사실상 이행 단계로 가서 북한이 이걸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북한이 얘기할 때 예. 여기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제 이행을 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달라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이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물질을 폐기하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이 절차를 빠르게 거쳐라.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일정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합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북한 비핵화는 상당히 진전이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핵시설 그러니까 실험장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제 우리나라 기자 8명도 뒤늦게 합류를 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는 내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도보로 한 2시간가량을 최소 2시간가량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 함께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이 폐기를 위한 이벤트는 사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핵 폐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더니 결국에 핵 전문가 초청도 하지 않았고요. 참관 취재진들이 가져간 뭐 방사선 측정 장비도 뭐 압수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폭파하는 장면만 취재진에게 공개를 하고 뭐 생방송으로도 아니고 결국엔 녹화 방송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핵 폐기 이것만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이 소위 미래 프로세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이거는 북한의 의지의 표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게 만약에 범죄라면 범죄 현장을 밀봉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했고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위반하고 모든 그 국제 관례를 따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갱도를 함몰시키고 파괴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핵을 포기하는 거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가도 가지 않았고 그 완전한 비핵화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게 단계적으로 간다면 신고, 사찰, 검증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걸 함부로 시켜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예. 게다가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한 입장이니까 뭐 예.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저런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이벤트성에 가까운 거고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핵을 포기할 거냐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북미 간에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벤트라도 시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제 회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주말에 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실무 접촉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CVID식 핵 포기를 북한이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약간의 단계적 이행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건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예. 이 나쁜 합의가 라는 건 결국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 시간을 끌려고 적당히 시간을 끌려고 하는 식의 태도로 나올 때 그럴 경우에는 미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미북 간의 절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적어도 1년 시한이든 2년 시한이든 이 합의가 되는 순간 이 합의 내용에 어느 정도 시점에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핵물질을 폐기하고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게 명확히 명시되고 이게 북한의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동시적 조치라는 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는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서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면 체제 안전을 보장, 완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미북 수교를 하고 예.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그 이후에 제공하는 방식의 예.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북 정상회담 열고 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가서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뭐 평화협정 내지는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북 합의에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안에 핵 폐기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 합의가 될 경우에 그러면 동시적 조치로 남북미가 예.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흘 전에 사전 협의에 북한이 그냥 불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시진핑 2차 회담 5월 7일에서 8일 네. 직후였기 때문에 시진핑으로부터 김정은이 어떤 이제 뭐 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보장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배팅을 한 거 아니냐? 뭐 포커 페이스다, 네. 뭐 포커 플레이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왕위가 가고 이런 것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틀어진 뭐 그 틈을 좀 메우기 위한 거 아닌가?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보여집니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과거 20여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는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북한이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이라는 지렛대를 대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우리가 통상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연계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무역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얼마 전에 무역전쟁이 일단 전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후에 분명히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인 거죠. 나를 빼고 가는 거냐, 나를 속이는 거냐. 우리가 3월 26일 건 잘 아는데 5월 8일 거는 잘 모른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월 8일에 대련에서 있었던 2차 북중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를 예.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시켜서 트럼프한테 설명하러 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CVID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역시 지금까지 지나온 프로세스를 보면 동시적 단계적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면서 예. 북한의 체제 안정이 고려되지 않으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자신들의 좀 페이스를 조금 그렇군요. 트럼프가 조절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 아닙니까? 네.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도 바빠졌고 사실 오늘 그 고노다로 일본 외상도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일본도 바빠졌고 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전 선언이 과연 있을 수 있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종전 선언이 되면 또 평화 협정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때는 과연 또 중국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